네, 2025년 1월 기출문제. 자, 원가관리회계 8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일병원은 환자들의 초음파 분석 검사를 위한 장비를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임차료는 매월 500만 원이고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고정비 개념이 500만 원이에요. 검사 분석 결과 조회건당 5천 원이 추가 부과된다. 건당 얼마?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변동원가. 3일 병원이 부담하는 매월 임차료의 원가 행태로 오른 것은 주는 문제죠. 예. 매월 500만 원의 고정 원가와 그다음 건당 5천 원 변동 원가가 합쳐진 일명 혼합 원가, 즉 준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자, 우리 핵심 이론의 그 그래프를 제가 정리해 놨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82번, 이것도 또 주는 문제. 자,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자,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에 있는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하고 세 번째에 있는 제조 간접 원가 플러스 하면은 기억이 뭡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주는 문제예요. 자, 그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가산하고 그다음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뭐가 됩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끝.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다음 83번 역시 뭐 주는 문제. 자, 다음 빈칸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 배분 방법이 무엇이냐? 자, 우리 세 가지 그 보조 부문에 세 가지 있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 이 얘기인데, 뭐 첫 줄에 답이 그냥 나왔습니다.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한다. 완전히 인식한다. 상호 배분법이었죠. 자, 답은 2번. 딱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면 보조부문 사이에 용역수수 관계가 존재할 때 각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다음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뭐 계산형이 중요했죠, 우리. 자, 참고로 1번에 있는 직접 배분법은 이 보조부문 간의 수수 관계죠. 완전히 개무시해버린다. 그랬었고. 단계 배분법은 뭐 절충하는 거고, 그죠? 상호 배분법은 뭐 다 인식하는 거고. 그다음 4번에 간접 배분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이 사지선다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그냥 현혹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다음 84번. 자, 주 3일은 A와 B의 두 제조 부문이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에 수선을 할 수 있는 수선 부문을 보조 부문으로 두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수선 부문이라는 보조 부문이 한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 부문이라는 보조 부문이 한 개면 어떻게 돼요? 직접 배분이든 단계 배분이든 상호 배분이든 그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뭡니까?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거기 때문에 보조 부문이 한 개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죠, 수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배분을 하든 단계 배분을 하든 뭐 상호 배분을 하든 결과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하고 뭐 상관없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그다음 두 제조 부문의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A가 6,000시간, B가 4,000시간. 실제 사용한 수선 시간은 A와 B 모두 4,000시간이고, 자, 고정 원가가 400만 원, 변동 원가가 800입니다. 이 보조 부문 원가가. 자, 단일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제조 부문 B에 배부되는 수선 부문 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두 개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단일. 자, 단일 배분율법에 의해서 B에 배부되는 거, 단일 B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원가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단일 배분율법은 뭐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 기준으로 하죠.
실제 기준. 이것도 노가다인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원가 400, 변동원가 800 두 개 합치면 1200. 총 금액으로 갑니다. 단일 배분율법은. 이중 배분율법은 고정원가, 변동원가 따로따로 하죠. 실제 기준. 실제 보니까 실제 시간이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A, B 모두 4000시간이다 돼 있어요. 따라서 4000 플러스 4000 분의 4000 하면은 600이 되나요? 자, 600 이렇게 됩니다. 자, B에 배분되는 게. 자, 하지만 이중 배분율법. 자, 이중 배분율법. 자, B에 배분되는 배분액. 자, 요거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나눠서. 고정비, 고정원가. 얘는 최대 기준으로 가죠. 최대 시간 기준. 그 다음에 변동비. 얘는 실제 기준. 여기 이제 이중 배분율법이었습니다. 삐딱한 건 못 참아요, 제가. 참. 그래도 삐딱하네. 자, 고정원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자, 곱하기 최대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최대가 A가 6000시간, B가 4000시간 있죠? 6000 플러스 4000. 6000 플러스 4000. 그다음 B는 4000. 자, 하면은 자, 고정비가 B에 배분되는 금액이 나오죠. 160만 원 나오고. 그다음 변동비 800이었죠? 800 곱하기 실제 4000 플러스 4000 분의 4000. 완전 노가다네요. 하면은 400.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중 배분율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560이죠? 560. 자, 따라서 우리 묻는 게 뭡니까? 단일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배부되는 B에 배부되는 수선 부문 원가가 얼마나 차이나가 나는가 그랬습니다. 얼마예요? 단일 배분율법이 어때요? 40만 원 더 크잖아요. 됐죠? 그게 답이에요. 40만 원 더 크다. 이게 답이 2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짓게 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말도 안 되죠.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이 구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습니까? 각 작업별로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배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직접비,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이나 공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만 가능하다. 틀렸죠? 우리 원가 계산 방법은 다양하게 결합돼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 원가 계산 가지고 얘기하면 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표준 개별 원가 계산 막 전부 결합돼요. 막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계산 방법은. 자,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이거는 뭐 위에서 했던 얘기죠. 제조 간접 원가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를 구분하는 요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1번과 뭐 같은 얘기네요. 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해짐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뭡니까? 상세해지니까.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해진다는 건 결국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머리가, 대가리가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초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적어진다? 틀립니다. 뭐 해설에 뭐 장단점 다 정리해 놨잖아요. 숙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6번. 다음 자리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자, 3일에 두 제조 부문 A, B가 나오고 있습니다. A 부문, B 부문에서 제조 간접 원가 발생된 것들이 집계가 되고 있고 합계 나오고 있고 발생된 또 기계 시간들이 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 전체에 대해서 A 부문, B 부문. 자, 니은에는 단기 중 착수해서 완성된 샵 P1087이라는 얘의 원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A 부문, B 부문을 거쳐오면서 흔적을 남겼겠죠. 이렇게. 자, 직접 재료 원가 A 부문, B 부문 합계해서 5만 원. 직접 노무 원가 A 부문, B 부문 합계해서 합계가 5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쳐온 A 부문, B 부문을 거쳐오면서 남기는 흔적, 시간이 각각 120시간, 240시간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 회사는 직접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그런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이때 샵 P1087의 총 제조 원가가 얼마냐. 따라서 우리는 부문별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요렇게. 자, OH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각각 구합니다. A 부문.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자, 부문 B 각각 구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A에 대해서는 제조 간접 원가 40만 원이죠. 40만 원. 자, 나누기. 자, 기계 시간이 2000시간 돼 있네요. 2000시간 하면은 200. 시간당 200. 그 다음 얘는 제조 간접 원가 80만 원. 자, 나누기. 기계 시간이 8000시간. 8000 하니까 100원 나오네요. 시간당 100원. 자, 얘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됐죠? 부문별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따라서 총 제조 원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직접 재료 원가, 뭐 다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 DM.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가 지금 합계가 A 부문, B 부문 합계가 우리 5만원 나와 있죠? 5만원. 제 먼저 집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L, 직접 재료, 노무 원가. 합계가 5만 2천 원 돼 있어요. 5만 2천. 자, 됐고.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제조 간접 원가 들어가야겠죠? 부문별로 해가지고. 자, A 부문에 대해서. A 부문. 직접 기계 시간이 보니까 120시간이에요. 120시간 곱하기. 시간당 얼마? 200이네요. 200. 자, 플러스. 그 다음에. B 부문 240시간 곱하기 시간당 얼마? 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금액이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다. 합치면 15만 원 나오네요. 게임 오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7번. 자,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 3일의 원가 계산 자료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희한하죠.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기초 원가, 즉 DM과 DL,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특이하죠? 특이한 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에서는 다 이렇게 나와요. 막 기계 시간 기준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안 합니다. 막. 자, 자료를 보면은 맨 밑에 뭐 작업 1, 2, 3 이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먼저 봅니다. 작업 샵 1과 작업 샵 3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작업 샵 2는 미완성되었습니다. 주 3일이 기말 제공품으로 계산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결국 기말 제공품 뭡니까? 바로 미완성된 샵 2, 샵 2예요. 그 미완성 샵 2죠. 그 금액을 구하라. 우리 문제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샵 2, 미완성. 자, 제일 먼저 제조관정원가 배부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OH 배부율. 자, 우리 표의 자료에 합계해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가 8,000원, 직접 노무 원가가 총 12,000원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를 합치면 2만 원이죠. 그래서 써볼게요. 기초 원가 8,000원 플러스 12,000원. 이게 기초 원가죠. 기초 원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기초 원가. 그다음 우리 표의 맨 끝에 합계 제조 간접 원가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이게 바로 기초 원가 기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에요. 자,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0.4 나올 거예요. 0.4. 이 얘기는 뭡니까? 기초 원가 1원당 0.4원을 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작업 샵 2 기말 제공품 미완성분이죠. 요거에 대한 금액을 구해 보면은 첫 번째 기초 제공품 3,000에다가 플러스 직접 재료 원가 3,000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5,000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제조 간접비 들어가야죠. 기초 원가에 0.4원이 배부됩니다. 따라서 샵 2의 기초 원가는 얼마입니까? 직접 재료 원가 3,000, 직접 노무 원가 5,000. 두 개 합치면 8,000이죠. 8,000에 0.4.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1, 4, 2, 0, 0. 그럼 88번. 자,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요거에 대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는 뭐 각각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겠죠. 평균법이란 이런 것이다. 선입선출법이란 이런 것이다. 그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선입선출법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평균법으로도 바꿔서도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88번 해설 교재에 비교해가지고 평균법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입선출법의 가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는 모두 완성품 원가를 구성합니다. 자, 따라서 자, 답은 1번인데 1번을 보자. 자, 단기 발생 원가입니다. 당연히 단기 발생 원가만으로 배분을 하죠. 단기 발생 원가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를 보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총 어떤 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냐 이런 뜻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가 바로 일본에 있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플러스 시키고 거기서 선입선출법의 가정상 기초 제공품의 완성 환산량을 빼야 돼요. 이 전체가 뭡니까? 바로 단기 발생 투입분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다 아시죠? 다 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비교를 좀 하면은 자, 우리 교재에 비교의 평균법 돼 있죠? 보세요. 어떻게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지. 일단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가 다 합쳐져 버리죠. 평균법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이 금액이 완성과 기말로 쪼개진다 이 얘기고, 선입선출법은 뭡니까?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과 기말로 쪼개져요. 그죠?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에다 곱하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이 중에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그만큼이 기말 제공품 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화살표 한번 더 읽어보면 총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에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친절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쩔 때는 선입선출법, 어쩔 때는 평균법,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9번. 주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기말 제공품 400개에 대한 가공 원가는 6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가 각각 1,500원, 500원으로 계산된 경우,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된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거?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코스트 퍼 유니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 원가, 가공 원가가 다 구해져 나왔죠. 코스트 퍼 유니트가 벌써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상관없이,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법, 상관없이 뭐라고 쓸까? 직접 재료 원가죠. 그거의 완성품 환산량, DM의 환산량 이렇게 쓸게요. 완성품 환산량. 자, 거기에다가 DM의 cost per unit. 즉, 환산량 단위당 원가죠. 이걸 곱하고, 그다음 플러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곱하기 이 가공비죠. 가공비의 cost per unit. 우리 자료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얘를 하면은 평균법이든 선출법이든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계산이 된다. 끝났어요. 자, DM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400개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다 들어가 있죠. 이게 400개가. 투입 끝났어요. 400개. 그 다음 코스트 퍼 유니트. 우리 자료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 원가 이게 1,500원 돼 있습니다. 1,500.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완성도만큼 되겠죠. 400개 곱하기 완성도 60%. 400개 곱하기 60%.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 환산량 단위당 원가 코스트 퍼 유니트 자료에 나와 있죠. 얼마? 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났잖아요. 계산해 주시면은 72만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90번. 자, 선입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 물량 정보 원가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는 건 단기의 완성품 원가를 묻고 있어요. 이거 제조 원가 명세에서 다 그려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웬만하면 제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이거는 완성품 원가 구하라,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라 이런 식으로 원가 자료, 물량 흐름 자료 딱 주고서 할 때는 그냥 다 일일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다만 선입선출법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먼저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에 완성된 것 중에서도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거, 완성품 중에서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 이거 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다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 자료 보면은 수량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3,000개, 단기 투입된 게 3만 개, 기말 제공품이 6,000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완성품 구할 수 있죠? 3,000 플러스 3만 마이너스 6,000 해버리면은 완성품은 27,000개구나. 여기 써두세요. 27,000개. 그 27,000개 중에서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 우리 자료에 3,000개죠? 3,000개 하고 이 완성도가 현재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주시고 그 다음 단기 완성된 거 총 27,000개 중에서 기초 걸 빼야죠. 기초 완성분 위에 있는 거 3,000개 자 빼주면은 24,000개 이렇게 나와요. 두 개 합치면 단기 완성된 완성품 27,000개. 그 다음 기말은 6,000개 되어 있습니다. 6,000개 완성도 써줘야죠. 25%. 됐습니다. 그 다음 DM, 그 다음 가공비. 자, 선입선출법. 이미 투입된 기초 제공품이죠. 얘에 대해서는 없다 빵원. 그 다음 얘는 추가 투입분 3,000개 곱하기 현재 6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 추가 가공이 일어납니다. 1-60% 432 1200 해주시고 그 다음 24,000개 뭐 다 투입됐죠. 24,000 24,000 그 다음 기말 다 투입됐죠. 6,000 끝났고 가공비 완성도만큼 6,000 곱하기 자 25% 완성도 1,500인가요? 1,500 자 완성품 환산량 3만 자 더해보시면 26,700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 코스트 퍼 유닛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에서 중요한 건 뭐다? 단기 발생 원가로만 갑니다. 자, 우리 자료에 단기 투입분에서 재료 원가 15만 원, 가공 원가 32만 400원의 단기 발생 원가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코스트 퍼 유니트를 구한다. 자, 15만 원. 15만 원 나누기 요놈 3만 개 하면은 코스트 퍼 유니트 DM 5원 됐고 그 다음 단기 발생 원가 32만 320 400 자 나누기 요놈 26700개 하면은 코스트 퍼 유니트가 12 이렇게 나오네요. 끝났어요. 자 이제 완성품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완성품 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선입선출법. 기초 제공품 원가를 무작정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이것부터 중요하죠. 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재료 원가가 8,000, 그다음에 가공 원가가 10,000. 두 개 합치면 18,000. 얘부터 무조건 합쳐야 돼요. 18,000.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해줘야죠. 코스트 퍼 유니트를 딱 곱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할 거는 여기서는 재료비는 얘는 됐고 얘죠? 24,000. 24,000에 곱하기 5원. 그 다음 가공비에서는 얘하고 얘죠? 24,000하고 1,200.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얼마야? 1200. 25,200. 25,200. 곱하기 코스트 퍼 유니트 12. 이렇게 해주면은, 자, 완성품 원가 440040. 게임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노파심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 시에 주의할 사항. 첫 번째, 이거였죠? 이미 투입이 끝났기 때문에 DM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요거죠? 추가분. 추가 40% 가공분. 그거에 대해서만 집계가 들어갑니다. 단기 발생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완성품 원가를 구할 때 무작정 뭐다?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주의사항 1, 주의사항 2, 주의사항 3. 친절한 경석 씨였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자, 다음은요. 정상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실제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의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상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상 원가 계산은 이러한 실제 원가 계산에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자,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DMDL은 실제로 측정하고 OH,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한다. 어쨌든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원가 계산 제도를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제품의 생산 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죠. 실제, 정상, 표준 이렇게 분류하는 뭐에 따른 겁니까 이게? 원가 요소의 실제성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 측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원가 요소의 실제성. 즉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로 측정하고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하고 표준 원가 계산은 표준 배부액으로 측정하고 이렇게 원가 요소의 실제성, 원가 측정이라는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생산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품의 생산 형태 또는 제품의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냐 종합 원가 계산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 92번. 자, 다음 중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격 차이. AQ 곱하기 AP에서 마이너스 AQ 곱하기 SP. 이 차이가 바로 뭐다? 가격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AQ, Actual Quantity, 양적인 측면은 똑같죠.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P, Actual Price, 실제 가격과 스탠다드 프라이스, 표준 가격. 우리 가격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가격 차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번. 원재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우리 경제학 기초 경제 원론 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원론은 수업 듣자마자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나오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만약에 물가가 하락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실제 가격이 하락됐어요. 하락되면 이거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면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겁니다. 이걸 또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 되죠. 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나요. 반대로 물가가 상승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AP가. 하게 되면 불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조금 사용했느냐 또는 비효율적으로 낭비했느냐 이런 것들. 이건 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가격 차이와는 상관이 없죠. 능률 차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능률 차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3번. 표준을 설정할 때 고려한 품질 수준과 상이한 품질의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저질, 아주 저질, 저품질의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저품질의 원재료는 저가일 수밖에 없어요. 싸요. 쌉니다.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나요. 반대로 고품질의 원재료 비싸요.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불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고. 4번. 원재료 구매 담당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 담당자가 아주 이 새끼가 능력이 좋아. 아주 말빨이 세. 협상 능력이 아주 뛰어나. 이렇게 되면 저가에 구입할 수 있겠죠. 저가에 구입하면 이제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능력이 안 돼. 아주 찌질해. 협상 능력 더럽게 없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 감사합니다 뿐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기당해요. 그래서 고가에 구입할 수도 있다. 구매 담당자가. 사기당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불리한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매 담당자의 능력,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주 가장 상세하게 강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93번. 자, 직접 재료 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류하는, 일반적으로 다 사용 시점에서 분류하죠. 직접 재료 원가의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은 얼마인가? 뭐 자료를 보면서 그냥 땅땅땅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집어넣어보죠. 자, 직접 재료의 실제 투입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AQ죠, AQ. Actual Quantity. 실제 투입 수량 1,500kg. 됐고. 그 다음 직접 재료 원가의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AP, Actual Price. 요거죠? 곱하기 15원. 그냥 땅땅 집어넣으면 끝나요. 곱하기, 이거 들어갈 데가 없죠. 그 다음,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가 7,500원 유리합니다. 유리하면 마이너스죠. 요거 두 개. 마이너스 7,500. 유리. 됐죠? 끝났습니다. 얘 마이너스 요 놈은 마이너스 7,500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우리 지금 구하는 건 바로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이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묻고 있어요. SP. 자, 구해 보시면 20원이다. 게임 끝. 자, 그다음 94번. 자, 직접 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4,000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직접 노무 시간 뭡니까? 표준 직접 노무 시간. 스탠다드 퀀티티. SQ가 되는 거예요. 됐죠? 딱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SQ부터 가자. 4,000시간. 그 다음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액츄얼 퀀티티. AQ. 4,100시간. 여기 4,100시간. 4,100시간. 그 다음 직접 노무 원가의 가격 차이가 82,000원 분리되어 있죠? 요 놈이에요. 요거 분리하기 때문에 플러스 82,000 됐고, 그 다음 표준 임률이 시간당 200이죠. SP 스탠다드 프라이스. SP가 200이다 이런 얘기. 200 여기도 200. 그 다음에 AP는 지금 몰라요. AP. 자,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4,100이죠? 4,100시간 곱하기 AP 마이너스 4,100시간 곱하기 200은 82,000. AP가 나오죠? 야, 나왔습니다. 요놈 나왔어요. AP 220 나왔어요. 자꾸 41,000이래. 4,100시간 곱하기 220 하면은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902,000원. 자, 요 놈은 얼마일까요? 요 놈은 4,000시간 곱하기 200 하면 80만원. 보기 좋게. 자, 그럼 보이는 게 또 있죠. 아, 얘랑 보이죠? 능률 차이. 얘가 나옵니다. 자, 해보시면은 2만 플러스가 나와요. 따라서 불리한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해버릴까요? 두 개 합칩니다. 총 차이라고 그러죠. 총 차이. 총 차이. 두 개 합치면은 82,000, 2만, 102,000. 102, 000 분리. 총 차이. 또 해볼까요? 뭐 할 거 또 있나? 다 한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죠. 자, 직접 노무 원가 실제 원가는 902,000원이다. 맞죠? AQ 곱하기 AP. 실제 원가 902,000원. 그 다음 2번. 직접 노무 원가 표준 원가는 SQ 곱하기 SP. 얘입니다. 표준 원가는 82만원이다. 틀렸죠? 80만원이에요. 그 다음 직접 노무 원가 총 차이는 총 차이 여기 있습니다. 102,000원 분리하다. 맞죠? 분리. 그 다음 직접 노무 원가 능률 차이는 2만원 분리하게 나타난다. 2만원 분리. 됐죠?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95번. 자, 변동제조 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를 구하래요. 능률 차이. 반드시 변동제조 간접 원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반드시 보다 선생님 강경석 세무사 스타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강의 중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면 어떤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가 들어가도 무조건 푼다 그랬죠. 다만 난 VOH, FOH 차이 분석 너무 어려워. 못 풀겠어. 난 그냥 틀려버릴래.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려버릴래. 이런 사람은 저랑 친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랑 친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책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호와는 다른 기호를 제가 사용하고 있죠. 자, 제 식대로 할 겁니다. 자, 변동제조 간접 원가. 지금 상황은 뭐 간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자, 실제. 그 다음,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VA라고 쓰죠. Actual. V는 배부율 곱하기 S.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딴 데선 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왜 이렇게 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제 이론 강의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풀면 심지어는 10단 옆차기 들어가도 다 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변동 제조 간정가의 실제 발생액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이 문제하고는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710만 원 하고, 그다음 실제 작업 시간 기준 변동 제조 간정가 예산. 이거 예산이죠? 예산인데 실제 액추얼 요겁니다. 7235. 그다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요거죠. S, 라지 S. 대문자 S 예산 700 이렇게 됐고, 우리 구하는 건 요거 말하고 있죠? 요거. 자, 요 차이는 능률 차이 235000. 자, 플러스니까 분리.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자, X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자,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기초 재고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죠. X1년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계산해라 되어 있습니다. 전부원가 계산. 우리 변환되는 거 머리에서 싹 지나가야죠. 자, 먼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전부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X라고 한다면 여기다 플러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기초 포함 고정 제조 간접 원가 FOH,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말에 포함된 FOH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된다. 변동 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96번. 제가 싹 정리해놨죠? 그 변환되는 거.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자, 핵심 이론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차이 조정. 이거 무조건 숙지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변환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에 다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거고, 우리는 지금 문제풀이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이익을 X하고 지금 변동 이익이 20만 원 돼 있어요. 20만 원. 그다음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없죠. 기초 재고가 없기 때문에 기초에 포함된 FOH 이런 건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빵원이에요, 그냥.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자,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FOH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자료를 보니까 제공품에 6만 원, 제품에 4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개 합치면 10만 원. 됐죠? X에다가 플러스 0 마이너스 10만 원 하면 20만 원이 나오게 하는 X를 구해보세요. X는 당연히 30만 원.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자,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자,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핵심 이론, 그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핵심 이론에 넣어놨죠? 응? 넣어놨죠? 이건 뭐 기본 사항입니다.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이익결정 요인이죠?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변동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하고 초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자,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이라고 하는 파이가 뭐의 함수냐 할 때 판매량 가지고만 따지죠.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생산량과 무관하다. 이건 무조건 뭐 숙지사항입니다. 하지만 전부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은 뭐의 함수냐?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 개의 함수다. 자, 4번의 이익결정 요인.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 및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량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 앤드 판매량 두 개. 초변동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숙지사항입니다. 그 다음 98번. 자,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초변동.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틀렸죠? 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량과 생산량. 초변동. 틀렸고. 2번 변동원가 계산의 방법에 비하여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이게 맞죠? 생산을 자꾸 감소시켜가지고 재고를 최소화한다. 그랬습니다. 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직접 노무원가 DL, 변동제조간접원가 VOH, FOH는 당연한 거고 고정제조간접원가 FOH 이 세 개가 모두 비용화가 돼버려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비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익 감소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동원가는 FOH 하나만 비용화가 되지만 얘는 DL, VOH까지 되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더 큰 방지 효과가,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기초원가를 차감하여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초원가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차감한다? 직접 재료 원가만 차감해요. DM 걔만 차감합니다. 틀렸고 4번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외부 보고 목적은 무조건 뭐다?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전부원가 계산. 그럼 99번. 자, 99번은 우리 해설을 직접 보면서 하겠습니다. 해설 교재. 자,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각각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단,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없다. 따라서 생산된 게 다 판매된 겁니다. 그 얘기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박스 맨 밑에 생산량 10,000개 나오고 있죠? 그 10,000개가 뭡니까? 판매량이에요. 그거부터 챙기셔야 되고, 판매량이 10,000개구나. 됐죠? 그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할 때 똑같은 게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할 때 다 똑같습니다. 자, 판매량 10,000개에다가 곱하기 맨 위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원 곱하면은 1,500만 원. 매출액은 다 세 가지 방법 다 1,500만 원이구나.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해설 교재 보세요. 첫 번째,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빼면 되겠죠. 매출 원가는 DM, DL, VOH, FOH 네 가지예요. 이게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이 10,000개이기 때문에 10,000개 곱하기 우리 자료에 자,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120 플러스 DL 90, 그다음 변동 VOH 50, 거기다가 플러스 고정제조 간접 원가 50만 원. 매출 원가. 그 다음 변동 원가 계산의 공원이익입니다. 자, 변동 원가 계산의 공원이익은 어떻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변동 판관비까지만 빼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공원이익 구할 때. 자, 매출액은 1,5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DM, DL, VOH까지. FOH는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120 플러스 90 플러스 50 하면은 매출 원가 나오고 변동 판관비 우리 주어져 있죠?
단위당 45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45 하면은 공원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 초변동 원가 계산에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이죠. 요거는 매출액에서 뭐만 뺀다? DM, 직접 재료 원가만 빼는 거예요. 끝났어요. 제품 수준 변동 원가, 자, 10,000개 곱하기 직접 재료 원가 단위당 원가가 120원 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시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죠. 빨리 푸는 연습을 좀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입니까, 이게? 자, 이거 주름 문제죠? 주름 문제. 써보겠습니다. 뭐부터 쓸까? 얘부터 써야겠네. 자, 일명 원가 부착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원가 회피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고, 원가 회피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초원가 회피 개념이라는 게 나오더라. 자, 원가 부착 개념 뭐? 전부 원가 계산. 원가 회피, 변동 원가 계산. 초원가 회피,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선생님이 높아지면 그냥 정리 좀 해본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다음 빈칸에 설명하고 있는, 다음 빈칸이 아니죠. 다음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박스 내용 안 읽어봐도 되겠죠? 원가 회피 개념, 그러면 1번 변동 원가 계산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